민주당의 입법 폭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그렇죠. 그 현재 지금 국회 본회의가 7박 8일간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, 재판 4심제, 그리고 법 왜곡죄, 그리고 대법관 26명 증언법, 이 세 가지가 곧 그 처리가 임박했어요. 오늘은 그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열렸어요. 맞습니다. 예. 그 사법 비상 사태입니다 지금 현재. 어떻게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니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예. 예를 들면 법 왜곡죄 네네.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렇게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. 재판에서 진 사람 중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졌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다음에 재판에서 이긴 사람 중에서 네.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그 법조기자 오래 하셨잖아요. 아니 누구든지 다 그런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?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억울하다고 진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긴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근데 법 왜곡죄라는 게 뭐예요? 그러면 진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이겼는데 아 이게 법이 왜곡돼서 내가 이겼어라고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? 아무도 없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진 사람 중에서 너 법 왜곡 때문에 네가 진 거지 그럼 맞아. 진 사람은 100% 그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? 이거는 결국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재판을 했는데 법 왜곡죄라고 이걸 주장을 하려면 또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을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고 이걸 또 따지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법 왜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결정해요. 아니 진 사람은 다 억울하다 그러고 이긴 사람은 당연하다 그럴 텐데 판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. 의도적 왜곡 이렇게. 네, 자기 의도적 왜곡을 했다는 걸 누가 아냐고요.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판사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. 판사도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. 우리가.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다 이건 법 왜곡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법부의 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있을 수 없고 말이 사실 안 되는 법인데 이거 왜 이렇게 민주당은 밀어붙이는 겁니까? 아니 그거는 저거잖아요. 우리가 공소 취소 모임 있잖아요. 공소 취소 모임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 5개인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다 법이 왜곡된 거다. 법이 왜곡돼서 1심에서 예를 들면 무죄가 나온 거는 제대로 돼서 된 거고 유죄가 나온 건 법이 왜곡된 거다. 판사를 처벌하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결국은 입법, 사법,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입법부가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야. 그러니까 니들은 내 말 들어라고 얘기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거잖아요.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는 3가지 개혁이 그거잖아요. 검찰개혁, 네. 사법개혁, 언론개혁이에요. 그렇군요. 근데 한번 챗 GPT한테 쳐서 물어보세요. 독재자들이 집권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려줘라고 하잖아요. 네.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. 해보셨어요? 검찰개혁, 사법개혁, 언론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입을 틀어막습니다. 빨리 처리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면 다 잊혀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까 이제 법 왜곡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3심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다. 뭐 무기징역이든 뭐 어떤 판결 나면 윤 대통령이 이번엔 한 번 더 40일 가겠죠. 40제까지 가겠죠.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법의 수혜를 받는 건가요? 수혜를 받는 거죠. 근데 그래봤자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 4심제의 문제점은요. 지금 독일하고 뭐 스페인인가가 하고 있대요. 재판 소원제를. 근데 보니까 인용률이 1%예요. 1%. 1%군요. 네, 1%. 1% 정도의 인용률이에요.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얼마나 많은 또 판사들이 영구관으로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까? 그런 것들을 떠나서 누구든지 요새 하는 얘기가 소송하면 집안 망한다는 얘기 하잖아요. 네. 시간 얼마나 끕니까?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? 변호사들 사야 되고. 보세요. 내가 지금 우리 둘이 분쟁이 있어. 네. 근데 내가 전 앵커한테 50억의 손해를 끼쳤어. 네. 근데 전 앵커가 나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그래.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. 나 재판 계속 할 거거든. 4심까지 갈 거거든. 이거 한 5, 6년 걸릴 거야. 그럼 뭐 아주 대책이 없죠. 야, 너 돈 있어? 난 돈 많아. 나는
최상의 변호사들을 써서 4심까지 갈 거야. 그래서 소송지옥이라는 말이 거기서 어. 나오는 모양이군요 야, 50억? 야, 10억만 받고 끝내자. 어차피 너 그 5, 6년 지나면 그 오히려 더 망해.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결국은 4심제라는 것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이 그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.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SNS에서 보니까 요새 민주당이 아주 나랑 합이 잘 맞고 있다. 그 사법개혁도 잘하고 있다. 이렇게 또 얘기를 그거는 거들더군요. 이제 네. 대통령의 SNS에서 민주당과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의 반증이에요. 아하, 그렇군요. 예. 그러니까 워낙 그 갈등이 심하니까 야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왜냐하면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제명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렇죠. 이성윤 제명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야 쟤네 완전히 갈라서는 거야?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세력이 무지하게 또 늘어난 것 같아요. 당원들이. 예. 늘어나고 있죠.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홍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벌어졌던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가치를 중시하는 홍과 그다음에 실용과 전문가 집단 전 이 두 개가 싸움을 계속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측이 홍입니까? 그러니까 김어준, 유시민, 정청래, 조국 이게 70년대, 80년대, 90년대 운동권 대부들이거나 그 사람들 이념적인 조직. 이념적인 조직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한쪽을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을 통해서 하나를 장악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전 세력 예를 들면 이재명 이거는 대통령 야, 세력. 이재명은 뭐 나 대학 다닐 때 내가 뭐 운동권도 아니었고 근데 뭐 어쨌든 내가 민주당에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내가 전문가로서 이 그 당을 좀 장악을 해야겠다. 그래서 그게 중도 실용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지금 그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당원 모집하는데 중도 보수 환영합니다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 아니에요.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군요. 그러니까 그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네. 비슷한 느낌이잖아요. 이거 약간 이재명과 비슷하네. 이런 느낌이니까 이쪽에 이제 전 그룹과 홍 그룹이 싸우고 있는 거죠. 사실은 그 뭐 1년이나 됐습니까? 1년도 안 된 그 여권 안에서 저렇게 그 두 세력이 예. 그 맞붙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오히려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문제가 사실 크긴 큽니다. 국민의힘이 완전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비상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면 계엄 이전으로 돌아간다. 예,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누를까? 글쎄요.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누를까? 안 누르죠. 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서 계엄을 막을 수 있다면 이걸 왜 안 누릅니까? 먹는 게 낫다. 아니 계엄 때문에 이분들이 손해 본 거 있습니까? 이분들이 계엄 때문에 대통령 되고 당 대표 되고 그리고 보수 정권은 거의 괴멸 상태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 멍청한 어리석은 비상계엄은 보수만 괴멸시킨 거예요. 땡큐 개엄. 그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고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주고 민주당 세상 만들어놨잖아요. 비상계엄이.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윤석열과 절연하는 걸 원할까요? 안 원해요. 그렇군요. 예. 그거는 그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. 솔직히 장동혁 계속 저러고 있으면 우리야 만세지. 네. 윤석열과 계속 한 몸뚱이로 가면 우리야 좋지.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그 한동훈 대표를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과 장동혁 이 양측에 모두 그 대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겠군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네.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트로이의 목마인가 보수를 괴명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엑스맨. 했나 예. 엑스맨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예, 지금 한마디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돌고 도는 법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사법개혁 때문에 저는 뭐 개혁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야가 뒤바뀌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어요. 이 말은 사실 조갑재 대표님이 저번에 와서 말씀인데 그렇죠. 참 그 말씀이 많이 남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를 저번에 그 재판중단법 중지시킨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전 진정으로 네. 그 중도를 원한다면
그러면 이런 법 왜곡죄니 뭐니 이런 악법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. 4심제 뭐 대법관 증언은 사실은 뭐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대법원에서도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좀 늘려달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아니 공청회도 열지 않고 네.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야 너 이거 늘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점령군입니까? 근데 아무튼 이제 한답니다. 오늘 내일 그 사이에 할 것 같군요. 한번 그러니까요. 좀 지켜보시죠.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. 한동훈이냐 장동혁이냐 두 개의 노선 한 개의 운명 보수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습니까?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? 보수 재건의 길 지금까지 김종혁 최고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. 예, 전영기의 빅샷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. 예,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.